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을 마주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썰을 말씀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직접 겪으신 실화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할 일을 이제 다 마치고 영상을 찍는 거라서 어머니한테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뭔가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그대로 최대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새벽 4시 16분이라서요. 지금 전화드리면 불효자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저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곡 녹음을 다 마치고 코러스 녹음까지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의 후반 작업인 뭐 믹스, 마스터링, 그리고 뭐 앨범 커버 작업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번 노래를 발매하는 시점부터 좀 유튜브 채널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며칠 잠도 잘 못 자고 생각하느라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은 썰을 듣는 거를 굉장히 좀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 하시니까 사실 그 니즈에 최대한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의 음악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다른 채널에 좀 계속 오픈을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채널을 썰현우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해서 이제 썰 컨텐츠나 또는 뭐 이제 재밌는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좀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계정을, 아티스트 계정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는 뭔가 음악적인 것들, 저의 뭐 스케줄 영상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되게 신중한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구독자분들께 여쭤보는 게 정답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사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구독자분들께 뭔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진짜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소통을 해서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되게 잘 맞춰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말을 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에 와, 진짜 초심을 잃었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방향성을 찾아가 보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다시 아티스트 계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게 뭔가 걱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썰현우라는 걸로 뭔가 구독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고 한 것처럼, 또 아티스트 채널에서도 언젠가는 저의 음악으로 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에겐 너무 큰 행운이어서요. 우리 그 룽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 또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누군가는 뭐 많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짜 너무 과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좀 유독 서두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고민이 너무 깊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정말 잘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 1인칭 시점으로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을 언급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실제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촉이 되게 좋았어요. 가끔 막 헛것 같은 것도 본 적도 있고 이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도 않고 엄청 소름 돋는 그런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한 오후 6시? 그쯤만 되면 전화를 엄청 하셨어요.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 어디야? 빨리 집에 들어와.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늦어도 오후 8시? 8시 전까지는 꼭 이제 집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여름이 끝나갈 때쯤 그 무렵이었어요. 해가 약간 서서히 지고 있고 바람도 약간 살랑살랑 그렇게 부는 그런 느낌의 날이어서 제가 기분이 그날 진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저희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신호등을 건너면 한 5분 정도?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시간이 한 6시 반쯤? 그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평소에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음악을 막 들으면서 진짜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계단 하나가 있거든요. 계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10계단 정도 되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좀 짧은 계단인데 저는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던 길이니까 그날도 뭐 그냥 평소처럼 집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계단 중간쯤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옆에가 살짝 보이잖아요. 근데 제 오른쪽 시야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전 진짜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냥 피가 아니라 검붉은 색깔 피를 진짜 거의 온몸을 이렇게 뒤집어 쓴 군인분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온몸이 피로 범벅돼가지고 그냥 정면만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분이 갑자기 행군할 때 그때처럼 팔을 각 잡고 흔들면서 앞으로 갑자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소름 끼쳤던 게 그 사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냐면 울타리가 엄청 높고 길게 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섭고 해서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발걸음 속도를 좀 빨리 올렸어요.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엄청 빠르게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 멀리서 어떤 한 부부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군인분을 봤을 때는 혼자였으니까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앞에서 부부분이 걸어오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와, 사람이다,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점점 저한테 가까워질수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특히 그 여성분이 좀 되게 엄청 조금 뭐지? 이럴 정도로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약간 나이는 한 40대 정도로 보이셨는데 눈이 그냥 일반 사람처럼 뭐 일반 사람 중에 그렇게 눈 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이 엄청 지나치게 컸어요. 그 눈에 흰자가 유독 엄청 많이 보였고 뽀글거리는 중단발머리에다가 흰 바지에 보라색 꽃무늬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저랑 이제 스쳐 지나가기 직전에 그 여자가 갑자기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진짜 사람이 저렇게까지 목을 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 쭉 빼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목을 쭉 빼신 상태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랑 거리가 엄청 가까웠거든요. 거의 한 7, 8cm 정도 앞까지 그분의 얼굴이 가까이 온 거예요. 진짜 솔직히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그니까 그냥 비명도 안 나오고 몸에 힘만 쭉 빠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 못 본 거다. 나 못 본 거다. 그냥 이 생각만 계속 했어요. 저는 원래 헛것 이런 걸 자주 보니까 이거 이번에도 그냥 헛것이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그 생각만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진짜 집까지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5분 정도 걸리던 길을 거의 2분 만에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해서 진짜 힘이 쫙 풀린 상태로 털썩 앉아버렸는데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창밖을 봤는데 분명히 시간이 6시 한 35분? 그쯤이었어요. 근데 밖이 진짜 완전 새까만 밤인 거예요.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일단 저는 오늘 생긴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부모님은 잘못 본 거겠지,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자, 엄마랑 아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무 걱정 없이 일단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경 쓰이고, 아 진짜 내가 뭘 본 거지? 이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주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검색해 봤어요. 근데 어제 제가 군인분하고 부부분들을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다니던 길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버스가 덮쳐서 군인분이랑 어린 아이들이랑 사람 몇몇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 진짜 헛것 본 게 아니라고? 너무 무서운데? 하면서 그냥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던 그 군인분 있잖아요. 그분이 향하던 방향 있죠. 그 방향을 그대로 쭉 따라가면 거기가 바로 이 기사에 뜬 사고 난 현장이었어요. 진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던 길에 겪었던 그 일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뉴스 기사에서 본 그게 모든 게 너무 무서워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건 저희 엄마가 진짜 실제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옛날부터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아빠랑 붙어 있는 시간이 엄청 길고, 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의 그 사랑하는 모습, 진짜 어쩔 때 보면 저희보다 둘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엄마랑 아빠가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느낌이었었어요. 뭐 물론 제가 다 커서 성인이 되고 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랬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 앞에서는 되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시려고 노력하셨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래도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평소처럼 엄마도 아빠도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서울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저한테 할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이제 할아버지이신 거죠. 근데 서울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뭐 어쨌든 그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은 되게 먼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뭐 자주 만나뵐 일도 없고 딱히 뭔가 연락을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으셨었대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서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나 지금 내려갈 건데 상 좀 차려놔라. 그래서 엄마가, 네? 지금 내려오신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지금 내려가니까 상 좀 차려놔,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니 끊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서울에서 할아버지 오신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랴부랴 이제 막 음식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진짜 엄마가 이제 평소에도 잘 안 하던 음식들도 어쨌든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시니까 잘 차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엄청 막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 그냥 어쨌든 너무 어른이시니까 막 이렇게 언제 오시냐 이런 거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혹시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혹시 서울에서 내려오시다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러신 거 아니야? 이러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서울에 계신 고모인가 할머니인가 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서울에서 내려오신다고 상 차려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요리 진짜 다 해놓고 상 차려놓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안 오셨다, 그걸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거 오시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뭔 소리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예? 무슨 소리예요? 아까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상 차려놓으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완전 침착한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 이제 막 상 다 끝내고 우리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믿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 전화를 받은 거지? 분명히 서울 할아버지 맞는데? 그 할아버지 맞아요. 그 할아버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서울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상 차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아빠가 확인을 하더니 진짜 그렇게 돌아가신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그 이후로 며칠 밤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서워서 아빠 옆에 꼭 붙어 있고 진짜 그럴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좀 큰 충격인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을 마주친 썰, 그리고 저희 엄마 실화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되게 무섭기도 한데, 뭔가 그런 사고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되게 들었던 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썰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좀 몇 번 들었던 얘기예요. 얼마 전에 올린 저 고향에 다녀온 브이로그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저희 고모랑 작은 엄마랑 그리고 또 엄마 아빠랑 이렇게 꽃 드린 그 장면 있죠. 그때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쭤봤었어요. 이 얘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드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거 정말 말씀드려도 된다.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시간이 늦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기가 좀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좀 이런 고민거리도 진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이라서 반팔을 사기 전까지만 좀 옷이 겹쳐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의 MCN 회사 트레저헌터에서 그 영상을 보셨는지 이 반팔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도 안 하시고 또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 또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새로운 옷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면서 되게 요즘 걱정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마음이 더 크니까요. 우리 지금처럼 앞으로도 진짜 평생 이렇게 댓글로 진짜 소통하고 또 즐기고 저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썰 제보는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제 영상 소개란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거길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소통할 수 있게 제 고민 그리고 저의 솔직한 마음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